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일본과 가깝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한국을 방문했었다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캐서린입니다. 직업은 영어 교사예요. 한국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입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한 후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의 교사 생활이 어렵게 되자 일본과 가까운 한국으로 교사 생활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어가 세계 공용 언어라는 사실은 영어가 세계 공용 언어라는 사실은 아마 모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 모국어를 좋아했고 발음이 정확해 아나운서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모두들 제가 아나운서가 되길 바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전 제가 알고 있는 영어 발음을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았어요. 정확하게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의사 전달을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영어를 더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전공을 영어 문학으로 정했어요. 미국인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영어를 뭐하러 깊게 공부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제게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뿐 아닌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다 보니 같은 미국인보다 더 깊게 공부한다면 나중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더 다양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을 다니면서 화상 영어 선생님으로 활동했어요. 출근이 필요한 아르바이트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었어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어요. 특히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영어의 중요성을 알기에 더 나은 성취를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과 공부하길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전 제 전공도 살리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교사의 꿈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향해 달려가면서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었어요. 바로 만화였는데요. 미국은 디즈니라는 큰 영화사에서 만화를 만들어요.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곳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을 들자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했어요. 대부분은 성인이 되면 만화보다 현실 세계를 실제로 담아낸 영화에 더 푹 빠지는데요. 저는 달랐습니다. 동화처럼 표현한 만화가 더 좋았거든요. 때론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냉혹하게 비추는 섬세함이 좋았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우연치 않게 만화책으로 일본 만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미국 만화와 다르게 더 섬세하고 스토리 전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게 재밌었거든요. 문화라는 게 참 신기해요. 처음엔 단순히 만화에 대한 호기심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마음이 움직인 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궁금해졌거든요. 이런 만화를 그리는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호기심에 인터넷 검색도 해보았답니다. 검색한 일본은 세계 강대국 중 하나였어요. 종종 뉴스를 볼 때면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정치에 큰 관심은 없거든요. 제가 먹고 사는 일과 크게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 무관심하게 지나치기 일쑤였죠. 하지만 일본 만화를 알게 되고 일본 나라에 관심이 가니 그 나라 문화가 궁금해지고 급기야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보여지는 일본은 상당히 깔끔했고 발전된 도시였으며 관광할 곳도 많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행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자 한다면 직장이 필요했죠. 그래서 섣부르게 실천으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품고 언젠가는 꿈을 이루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냈죠. 어느덧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 중에 저를 유독 예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화상 전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진지하게 진로 상담을 하던 중 교사 자격증을 취득해 원어민 교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전 제가 하고 있었기에 그게 특별한 게 아닌데 굳이 교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준비할 게 있냐고 되물었죠.
그러자 대학 교수님은 미국 내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실제 원어민 교사를 필요로 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취업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전 사실 미국 내에서 직장을 구해 일을 할 생각을 했거든요. 화상 영어로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아서 시간을 더 많이 내 직장처럼 할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단 한 번도 내 나라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한다고 염두한 적 없어 당황했지만 문득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일을 하며 생활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원어민 교사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든 거죠. 전 교수님이 알려준 대로 차근차근 준비했어요.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일본의 원어민 교사 지원서를 내고 합격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 말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었어요. 그리고 교수님께 감사했죠. 일본의 학교들을 둘러보며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 자문도 구하고 한 달 이상을 열심히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미 마감된 곳들이 많았고 살펴보니 생각처럼 자리가 쉽게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발을 동동 구르며 다른 아시아 지역을 찾아봤어요. 원어민 교사를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언제 일본에서 일자리가 날지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기다리는 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미국보다 일본에서 가까운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머물며 상황을 살피기로 한 거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았어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찾는 학교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서울이 워낙 유명해 TV에서 종종 보았어요. 영화나 음악이 미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었고요. 물론 한국 만화에 대한 흥미도 없고 어떤 만화가 있는지 알지도 못했지만요. 중요한 건 일본과 가깝다는 점이었어요. 검색해보니 서울에도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공항이 있었거든요. 꼭 방학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일본 여행을 하며 일본을 느끼기에 나쁘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서를 넣었는데 다행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출국 날이 다가오면서 한국에 지원했던 학교가 어디에 있나 찾아보았어요. 위치를 확인하자마자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에요. 서울보다 발전된 곳은 없을 텐데 대체 시골 학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왜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죠. 제가 지원했던 학교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곳에 있는 한 초등학교였거든요. 당연히 원어민 교사를 필요로 하는 곳은 서울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꼼꼼하지 못한 자책을 하기엔 이미 출국 날짜가 코앞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한국에 출발하기도 전부터 일본 여행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한국 시골에서 개학까지 버틸 자신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개학일은 3월 초였는데 그 전에 학교에 한번 가야 했어요. 인사도 해야 했고 제가 맡을 교실을 둘러보며 필요한 것들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개학 전 일주일 정도 빠르게 한국으로 출국해야 했고 남은 6일을 한국 시골에 있을 자신이 없어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기대감보다 어떻게 한국 시골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었던 건 일본이 가깝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이 가까우니 한국 시골의 답답함이 느껴질 때마다 일본 여행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일본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공고가 난다면 빠르게 지원서를 내고 이직해야겠다는 세부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오랜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 공항은 예상했던 것만큼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한국에 도착했던 좋은 감정을 이끌어 가려면 서울이어야 하는데 하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변두리 경기도라니 초등학교로 향하는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노선표를 보았는데 제가 가려던 지역까지도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진 못했습니다.
1년 이상을 머물 생각으로 많은 짐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에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해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죠.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기사는 알았다고 답하곤 빠른 속도로 인천공항과 멀어졌어요.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서울의 다양한 풍경들을 한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종종 들판과 어우러진 농사를 하는 것 같은 모습들도 보였어요. 그리곤 상당히 발전된 도시를 지나갔죠. 저는 그곳이 서울일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TV에서 보여진 장면들과 상당히 유사할 정도로 높은 빌딩, 아찔한 아파트들이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발전된 도시에서 좀 더 갔을 뿐인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말을 택시기사가 전했어요. 전 너무 놀라 다시 되물었죠. 이곳이 제가 말한 그곳이 맞냐고요. 택시기사는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와 현재 위치가 일치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전 얼떨떨한 표정으로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죠. 주위를 둘러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서울만 발전된 도시일 거라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제가 근무하게 될 초등학교가 있던 지역은 분당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분당은 저의 예상과 다르게 시골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학교에 가 선생님들과 친해진 후 들은 이야기지만 오히려 서울에 위치한 변두리 지역보다 분당이 훨씬 더 발전된 도시라고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강남과 비슷한 분위기를 내는 도시가 경기도에서 분당이라고요. 학구열도 높고 집값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직장과 인프라 모든 게 최고 수준에 가깝다는 걸 알았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은 TV에서 보여지는 부분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편리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였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그리곤 다행이라는 짧은 안도의 한숨도 나왔죠. 이런 환경이라면 한국에 머물고 관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마음으로는 매주 일본을 가고 싶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힐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한국이라면 그런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다음날 취직한 초등학교에 들렀어요. 함께 일할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배정받은 영어 교실로 갔습니다. 제가 앞으로 일할 전용 교실을 둘러보았죠. 짧은 초등학교 방문 후 잠깐 숙소에 들렀어요. 일본 여행을 가려고요. 개학 전 학교에 미리 인사를 하기 위해. 일주일을 빨리 왔으니 엠남은 일정은 일본 여행으로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와 다르게 일본행 비행기를 탔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수없이 두근거리고 일본 만화책을 보며 꿈꾸던 일본에 드디어 발을 내디는구나 싶었죠. 일본은 한국과 정말 가까웠어요.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조금 더 걸려 도착했을 정도로 한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죠. 일본 공항에 도착해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제 볼을 꼬집어 볼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의 기대감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일본 여행을 하며 만화에서 보았던 즐거움을 찾는 건 어려웠거든요. 우선 일본에 머물며 느꼈던 감정은 이질감입니다. 한국은 단 며칠밖에 없었는데 크게 이질감이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여행객일 수 있고 단지 외국인일 수 있는데도 말이죠. 영어로 된 안내판을 한국에선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외국인인 제가 말을 걸어도 거부감 없이 답하는 한국인들이 있었거든요. 짧았지만 마음이 상할 일이 없었는데 일본은 달랐어요. 우선 주변의 시선조차 저를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누군가가 힐끔힐끔 저를 곁눈질하면서 불편해하는 걸 느꼈거든요. 길을 잘못 찾아 지나가던 일본인을 붙들고 물어보면 스미마셍이라는 말만 하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기 바빴어요. 그들은 저와 말을 섞는 거조차 싫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온 경우를 반기지 않는다고 처음엔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냥 외국인이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와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전체적으로 발달이 된 것처럼 보이고 깔끔했는데 어딘가 모르는 음침한 느낌들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불편함, 불친절함으로 제가 기대했던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렸답니다. 일본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 일본 초등학교에 취업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곳에서 몇 년을 있었다면 제 성격마저 이상하게 변해버릴지 모른다는 아찔한 상상까지 하게 될 정도였죠. 그렇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원어민 교사의 첫 수업을 하는 날이 되었어요. 화상 수업만 해봐서 걱정이 들기도 했답니다. 실수하면 어쩌지? 아이들을 보면 첫인사는 어떻게 하지?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수업을 앞두니 긴장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수업을 앞두에라이 긴장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첫 수업을 시작하고 한국 학생들을 만난 건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한국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해서 사슴 같은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늘 수업에 집중했어요. 딴청을 피우는 게 아니라 제 동작 하나, 말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했죠. 며칠을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정도였어요. 먼 타국에서 온 저를 이방인이라고 어렵게 생각하거나 멀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 이거 하나로 아이들은 저를 보며 웃고 제 수업에 집중하며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상당히 좋아했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 특유의 성향이 반영된 것 같아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어울리고 함께 지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초등학생들도요. 그렇게 전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에 푹 빠져 한국 사랑을 외치고 있답니다. 한국은 편의시설, 문화, 그리고 사람까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녀는 일본에 교사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학교가 있던 곳이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일 거라 생각하며 좌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국에 온 후 경험한 모든 것들은 참으로 훌륭하고 인상적이었는데요. 심지어 그녀의 생각과 다르게 그녀가 접한 한국은 아주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캐서린 씨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기억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으로서 큰 활약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일본 대신 한국행을 선택했던 미국 여성 캐서린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